전남을 가장 잘 아는 뉴스, 헬로티비 뉴스 전남입니다. 전남에서 독감 백신을 접종한 뒤 사망 신고된 8건 가운데 백신과 관련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는 질병관리청 조사 결과 전남에서 독감 백신을 접종한 뒤 숨졌다는 8건의 신고 가운데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입증된 것은 한 건도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에서는 지난달 20일 목포에서 90대 여성이 독감 백신을 접종한 뒤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후 순천과 여수, 영암 등에서 연이어 발생해 현재까지 8명이 사망했습니다. 여수시가 코로나19 장기화와 동절기 호흡기 감염 동시 유행에 대비해 한국병원을 호흡기 전담 클리닉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한국병원 호흡기 전담 클리닉 운영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 등 국비 1억 원을 지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병원 호흡기 전담 클리닉은 의료진과 환자의 동선을 분리하고 이동형 음압기와 공조 설비, 소독 장비 등 의료 장비를 갖춰 호흡기와 발열 환자를 전담 진료할 예정입니다. 전남 장흥에서 차량이 도로에 설치된 시설물을 밟는 사고가 발생해 운전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 2일 오후 5시 50분쯤 장흥군 장평면 한 도로에서 51살 A씨가 운전하던 코란도 차량이 전봇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당시 A씨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지만 전봇대 등의 시설물을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전남지부가 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전국 학비노조 전남지부는 공적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돌봄 서비스 차별 해소 문제를 교육부와 교육청에 문제 해결을 요구했지만 대답을 들을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오는 6일 대규모 파업을 예고하고 파업으로 인한 돌봄 대란은 교육당국과 교육청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목포시가 목포역 재배치와 기능 개선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고 정부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국토교통부를 찾아 목포역 시설 재배치 예산을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포에 있는 국도 1호선의 기점을 연장하고 지정국도로 지정해 국가에서 관리해달라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1979년에 들어선 목포역은 2004년 KTX 운행으로 증축됐지만 오래되고 비좁아 이용객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감을 느끼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함께 극복하자는 의미에서 순천시가 마음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요. 어떻게 운영되는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순천시 보건소 정신건강팀 황은진 주무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순천시 보건소 보건사업과 정신건강팀 황은진 주무관입니다. 순천시가 마음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요? 이 프로그램 어떻게 운영하게 된 겁니까? 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외출과 모임 자제로 인한 사회적 고립감, 감염 확산에 따른 건강 염려, 취업과 일자리 유지의 어려움, 신체 활동 부족으로 인한 체중 증가 등의 이유로 시민 대부분이 우울 증상, 즉 코로나 블루라고 불리는 코로나 우울증 증상을 내재하고 있어 시민들의 정신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고민하다가 순천만의 천혜의 환경을 활용한 마음치유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순천은 조금만 둘러보면 산과 바다가 가까이에 있는 아주 좋은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만 습지와 순천만 국가정원, 숭주 고산 치유마을에서의 힐링 투어와 체험활동을 구성하여 코로나 블루 극복 순천휴 마음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블루 주변에 호소하는 분들 많은데요. 시민들이 코로나 블루라고 불리는 이런 우울 증상 겪는 이유도 단순히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다양합니다. 이번 마음치유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지난 10월 30일부터 오는 11월 17일까지 200명의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모집하여 총 8번 마음치유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몸을 움직여야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순천만 습지와 순천만 국가정원에서의 갈대숲길 걷기, 승주 고산 치유마을에서의 편백수 마을길 둘러보기, 나에게 주는 하루 선물, 그대가 최고라는 주제로 조격도 체험해보고 화분 만들기, 다 함께 노래 부르기 등 다양한 체험 활동과 면역력 강화 건강 밥상으로 오늘 하루 온전히 대접받는 하루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 부제목이 마음까지도 비우고 오세요, 힐링으로 채워드려요입니다. 이 프로그램 참여 대상자는 정신건강 고위험군 200명을 우선적으로 모집하였습니다.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와 협약을 체결하여 실직자, 구직자를 모셨고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취업준비생, 자살 고위험 지역 주민들과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회원분들, 그리고 코로나19 대응 인력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우울증을 극복할 때 규칙적인 생활 패턴과 신체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정신건강 고위험군 200명에게는 다양한 체험 활동의 건강 밥상까지 제공하는군요. 마음 치유라는 말처럼 힐링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프로그램 운영으로 또 어떤 효과 기대가 됩니까? 네, 마음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의 소감을 들어보니까 오늘 하루 선물 받은 것 같다. 오랜만에 학창시절로 돌아가 소풍 온 기분이었다. 또는 내 주변 분들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힐링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등 마음치유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내년에도 참가자분들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신건강 사업을 기획하려고 합니다.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도 오늘부터라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야외에서 걷기 등의 운동을 시작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혹여 우울감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상담 신청하시면 전문가의 상담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에게 막연한 응원은 사실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극복하려는 노력이 의미가 있는 이유겠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순천시 보건소 정신건강팀 황은진 주무관이었습니다. 여수시립박물관 설계 공모 당선작이 확정돼 박물관 건립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여수시립박물관은 이순신 공원 일원에 280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6,400여 제곱미터, 지상 1층 규모로 들어섭니다. 이달부터 내년 7월까지 기본 실시 설계를 거쳐 투자 심사를 받은 뒤 내년 하반기부터는 착공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순천시가 남북 생태경제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국제기구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간담회에는 허석 순천시장과 한스 자이델 재단 한국사무소,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 이동경로 파트너십, 동아시아 람사르 지역센터 국제기구 대표 등 7개국 20명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남북 1호 람사르 사이트인 순천만과 문덕습지의 정보를 공유하고 단계별로 가능한 남북 생태교류 사업을 논의. 바닷바람이 만들어낸 이른바 풍성사구를 지닌 신안 도초면 우이도에서 전문가들이 모여 사구의 올바른 복원과 개방 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신안군은 전라남도와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 섬연구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열고 우이도를 비롯한 사구의 현황을 살펴본 뒤 통제된 공간이 개방될 경우 나타날 장단점과 필요한 조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우이도 사구는 바람에 실린 모래가 쌓여 형성된 것으로 지난 2011년부터 훼손을 막기 위해 출입이 통제됐고 2025년까지 통제 조치가 연장됐습니다. 무안군이 지역 일자리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난 9월 정부의 지역 일자리 사업을 신청해 국비 8억 9천만 원을 확보했으며 취약계층 23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사업 기간은 오는 12월 25일까지이며 참여자들은 관공서와 다중이용시설,
학교 등 73개 장소에서 발열 체크와 소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고흥군이 코로나19로 연기됐던 귀농 귀촌 행복학교 교육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제5기 귀농 귀촌 행복학교에서는 교육생 30명이 지역 멘토와 전문 강사 등에게 작목별 재배와 생산 기술, 농산물 유통과 마케팅, 생활 법률 등을 배우게 됩니다. 고흥군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교육 대상을 지역에 살고 있는 귀농 귀촌인으로 한정했으며 교육은 2일부터 6일까지 진행됩니다. 광양시 광야읍 우산공원에 아이들의 상상력을 돕기 위한 새로운 놀이공간인 꿈트리 놀이터가 생겼습니다. 생태숲 조성지에 만들어진 꿈트리 놀이터는 생태 체험 공간과 상상모험 놀이시설로 구성됐습니다. 짚라인, 조합놀이대, 외나무 다리 건너기 등 8개 놀이시설과 식물을 관찰하고 탐방할 수 있는 초화류 관찰원, 언덕 미끄럼틀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광양시는 아이들이 자연 친화적인 환경에서 뛰어놀 수 있어 감수성과 정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혁신학교 활동과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전남교육청은 순천과 광양, 무안 등 3곳에서 지난 10년 동안 진행했던 전남혁신학교의 역사를 돌아보며 앞으로 발전 방향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전남 지역 128개 혁신학교를 포함해 동부권에서 90여 명이, 중부권과 서부권에서 8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농민회 총연맹이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을 국정감사 최우수 국회의원에 선정했습니다. 전국농민회 총연맹은 지난달 7일부터 26일까지 열린 국정감사에서 현장성과 성실성,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 의원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서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식량자금 목표 미달과 불법 인공어초 조성 등 농수산 분야의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법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진도군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아리랑몰이 코리아 세일페스타 기간에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진도군은 진도 아리랑몰에서 지역 특산품을 구매하면 구입액의 30%를 할인 쿠폰으로 돌려주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리아 세일페스타는 대한민국 대표 쇼핑 할인 행사로 11월 1일부터 15일 동안 진행됩니다. 여수산단 취업 등용문인 테크니션 스쿨에 참가할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원서는 오는 13일까지 접수받습니다. 테크니션 스쿨 12기는 내년 1월부터 9개월 동안 인성과 전문기술, 영어 등 산단 기업에서 원하는 맞춤형 교육을 주 5일 전일제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우리 지역 날씨 정보입니다. 수요일 전남 지역은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7도, 한낮에는 12도로 쌀쌀하겠는데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쌀쌀한 날씨는 목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금요일부터는 기온이 소폭 오르겠는데요. 다만 구름이 많고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우리 지역 바다 날씨입니다. 서해와 남해 해상 구름 많겠고 물결은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대기가 건조합니다. 불씨가 쉽게 번지니까요. 불씨 관리 잘 해주시고요. 쌀쌀한 날씨에 피부도 건조한데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도 단단히 입으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양부터 전북 남원까지 100여 킬로미터를 가로지르는 죽음의 질주가 적발됐습니다. 화물차가 경찰과 추격전까지 벌이다 결국 실탄을 쏘고 나서야 차를 세울 수 있었는데요. 운전자, 혈중 알코올 농도 0.2%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면허 취소 수치 넘긴 건데 이런 운전자들 이제 정말 그만 보고 싶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남 마칩니다. 고맙습니다.